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은데 외장 그래픽카드까지 달려있는 컴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케이스에 CPU, 메인보드, 램, SSD, 그래픽카드,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까지 모두 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용한 부품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한 중국산 ITX 케이스인데요. 이름이 K39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은색으로 샀지만 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재질은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 마감 상태는 조금 좋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저는 이거를 94달러 정도 주고 샀는데요. 지금은 일시 품절됐나봐요. 근데 케이스 구성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메인보드에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다가 그래픽카드를 바로 꼽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픽카드가 수평으로 장착이 될 거고요. 물론 요즘에는 라이저 카드를 써가지고 수직으로 장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수평으로 꼽죠. 근데 이 케이스는 조금 더 긴 라이저 카드를 써가지고 메인보드의 반대편으로 그래픽카드 장착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케이스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메인보드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에 진짜 최적화된 설계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조립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CPU입니다. 라이젠 3300X입니다. 예전에 14에서 15만원 정도로 팔릴 때는 이것만한 CPU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추천하기 조금 어려운 CPU가 됐어요. 지금 가격이 거의 막 2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그냥 3500X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은 아예 싸게 라이젠 3 3100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메인보드입니다. 이거는 미니 ITX 사이즈의 A320 칩셋 메인보드입니다. 에이수스의 제품이고요. 이 케이스에 딱 맞는 가로 세로 17cm의 크기를 가진 ITX 메인보드입니다. 이 제품이 공식적으로는 PBU를 지원을 하지는 않는데 많은 사용 후기를 통해서 실제로는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알았고요. 저도 오늘 조립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PBU가 잘 터져주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전원부는 6페이지라서 미니보드 치고는 꽤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두 개의 램 슬롯에 SSD용 M.2 슬롯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16배속의 PCI 익스프레스 슬롯까지 딱 아주 잘 맞게 갖고 있어요. 보통의 미니 ITX 규격 메인보드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냥 PBU가 잘 터지는지만 볼 거예요.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의 DDR4 8GB 모듈 2개를 꽂아서 총 16GB로 구성을 할 거고요. 기본 클럭은 2666MHz지만 3200MHz로 오버클럭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이거는 조텍의 GTX 1650 슈퍼인데요.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픽카드입니다. 참고로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픽카드의 최대 길이가 약 18cm인데요. 이 제품은 16.5cm예요. 그래서 설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빡빡하게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갤럭시의 지포스 2060 슈퍼까지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케이스 내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너무 고사양 카드를 넣으면 온도로 인한 스로틀링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SSD입니다. SSD는 가격 대비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삼성전자 PM981A 256GB를 사용했고요. 오늘은 SSD 위에 방열판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RGB 방열판을 달았으면 조금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만 달아줄게요. 자, 이제 쿨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되게 대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품명은 Z39라는 쿨러입니다. 이 쿨러가 대박인 이유가 뭐냐면요. 히트싱크랑 팬까지 합친 총 높이가 4c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더 신기한 거는 팬이 히트싱크의 아래쪽에 있어서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좁아 터진 미니 케이스에서는 CPU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쿨러들은 바람 방향이 히트싱크의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에 열 배출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쿨러는 아예 이제 바깥쪽으로 바람을 보내게 되어 있어서 바로 케이스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열을 빨리빨리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쿨러가 많지 않은데 이 제품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이것도 미니 ITX 사이즈로 만들어진 초소형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시소닉의 전격 300W 제품입니다.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뭔가 너무 산업용으로 생겼어요.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줬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전격 출력은 300W로 되어 있는데요. DC의 아웃풋을 보면은 330W는 충분히 뽑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3300X랑 그리고 GTX 1650 슈퍼를 돌리기에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체가 전력을 얼마나 먹는지도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은 케이스는 같은 제품을 여러 번 조립하면서 약간 노하우가 생기는 게 필요한데, 이 케이스는 처음이다 보니까 맨땅에 헤딩하면서 조립을 해봤습니다. 일단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메인보드에 끼워야 되는 부품 먼저 완성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CPU와 램, SSD 이렇게 세 가지를 꽂아 줄 건데요. 이거는 다 설치를 하고 나서 얼마나 작은지 손이랑 비교한다고 찍어둔 영상입니다. 여기에 쿨러까지 달고 나니까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모든 부품이 맞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옆판을 열었는데 판이 약간 이렇게 살짝 휘어 있었어요. 마감 상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좀 다시 펴보려고 했는데 더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냅뒀고요. 그 다음에 부품 소개 때 보여드린 라이저 케이블을 케이스 내부의 위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를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파워를 달아줬는데 제가 이때부터 엄청 비좁다, 큰일 났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메인보드를 달려고 했는데 백패널을 안 달아둔 걸 깨닫고 허둥대는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또 빡친 게 백패널을 달려면은 파워를 다시 뜯어내야 된다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역시 ITX 시스템은 사람을 상당히 번거롭게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빡심을 또 경험하고도 다시 미니 사이즈에 끌리는 걸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어쨌든 파워를 뜯어내고 백패널을 장착한 다음에 다시 메인보드를 올리는데 이게 정말 들어갈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막 부들부들 떨 때 어디 하나 부셔먹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짜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잘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 넣는다고 손가락 찔려서 피봤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조립하실 때 꼭 장갑을 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케이스의 나사 고정까지 잘 끝냈고요. 그리고 바로 아까 넣어둔 라이저 케이블을 메인보드 PCI 익스프레스 슬롯과 연결시켜 줬습니다. 케이블에 슬롯 단자 가드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를 떼어주고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PCI 익스프레스 16배속 슬롯에 끼웠습니다. 그 다음 케이블 반대편을요, 케이스의 다른 쪽에 나사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픽카드를 꽂을 수가 있겠죠. 여기 케이블에 있는 구멍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케이스랑 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픽카드 자리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온 그래픽카드용 6핀 전원을 반대편으로 넘겨주고요. 워낙 케이스가 좁아서 이걸 넘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메인보드 쪽 파워선 정리를 해줄게요. 이거 케이블 구겨 넣는다고 진짜 제가 용을 썼는데 어찌저찌 해서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쪽에다가 이제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줘야겠죠. 워낙 자리가 좁으니까 파워 케이블을 먼저 꽂아준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은 뭐 자리가 좁다 뿐이지 원래 하던 대로 꽂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카드도 잘 장착이 되었고요. 마지막 옆판을 다시 고정시켜주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랑 같이 연결을 해보면 정말 사이즈가 작다는 게 체감이 돼요. 너무 귀여우면서도 검은색이라서 깔끔하고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컴퓨터의 성능은 어떨까요? 간단하게 풀 HD 해상도에서 두 가지 게임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높음에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진행을 했는데요. CPU와 GPU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공간이 워낙 좁아 터져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케이스 상단에다가 팬을 달아가지고 공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케이스를 산 의미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PBU는 꽤 잘 터져주면서 4.1GHz를 꾸준히 찍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최대 4.25GHz까지 터지는데 온도 때문인지 그 4.1GHz 이상으로는 거의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평균 약 180프레임의 하위 1%는 130프레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그는 국민 옵션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나 잠깐씩을 빼고는 거의 4.1GHz 수준으로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 공간이 좁고 쿨링 솔루션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옥에서 진행한 테스트에서는 평균 약 140프레임에 하위 1%는 56프레임 정도를 기록해줬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그래픽카드는 70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CPU는 80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PBO의 최대 클럭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4.1GHz 정도는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어서 4.25GHz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외장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을 하고 본체 크기가 손바닥만한 거는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소음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이들 상태에서의 소음은 약 35dB 정도였고요. 그리고 플로드 시에는 약간 비행기가 이륙 준비하는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한 46dB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수치상으로는 엄청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워낙 조금 소음에 민감한 편이라서 바로 녹투와 92mm 펜을 질렀거든요. 이걸로 바꿔 끼우고 다시 플로드를 시켜봤는데 확실히 소음이 줄긴 줄었어요.
한 40dB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는 조금 시끄럽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은 타임스파이 테스트 시의 기준으로 대략 시간당 200W 전후로 나와요. 이 정도면은 300W짜리 파워 서플라이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처럼 ITX 사이즈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만한 케이스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마감이 조금 부실하고 그리고 조립 난이도가 좀 있는 게 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